홍대 건물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땅은 언제 찾나요? 언제 찾나요? 옆집이 언젠가는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면 그때 찾는 겁니다. 소송하면 제가 유리한가요?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제 사례인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도시는 이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점을 따서 이제 뭐 1km에 이제 매널 뚜껑이 있어요. 그 지점을 따가지고 따다 오면 오차가 심해요. 막 1m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제는 GPS가 발달했잖아요. 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측량이 이제 정확해진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측량하고 현 측량이 달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뭔가가 내 땅을 먹은 것 같죠? 네, 이거 홍대입니다. 홍대 건물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허가가 나서 신축을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 홍대가 내 땅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착공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내 땅 내놔 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된 피해 배상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돈은 받아냈어요. 돈은 받아냈는데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필지를 잘라버립니다. 이해하세요? 건물을 자를 수는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아깝잖아요. 건물을 자를 수 없으니까 알았어. 피해 보상 30년 동안 피해 보상 금액을 주는 거죠. 땅값 요만큼 잘린 거에 대한 땅값과 그동안 30년 동안 사용을 한 거죠. 깔고 있었으니까 사용료 해서 토지가 잘려서 토지가 이해하세요? 뭔가 돈이 생긴 건 기쁜데 막 땅값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죠. 감정평가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에 대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금액에 대한 소송이 되는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 땅이 줄었어. 땅이 줄면 어떻게 되죠? 땅이 줄면 대지가 작아지는 거죠. 대지가 작아지면 이 대지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을 수정이 들어갑니다.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건물이 잘리는 거야. 건물을 다 잘라야 돼. 왜? 건폐율을 오버한 거죠. 소장님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너무 데미지가 큰데? 돈을 받는 건 좋은데 건물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얘를 이 경사가 졌더라고요. 경사 졌으니까 그나마 얘를 지하로 인정을 받자. 지하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죠? 건폐율이 안 들어가는 거죠.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조금만 자른 거죠. 조금만. 이만큼 잘라냈어요. 이만큼. 뭐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허가도면은 이게 1층이었어요. 이게 1층. 근데 이거를 지하로 만들면서 이게 1층이 된 거죠. 그래서 1층, 2층이 요 일부분을 잘라서 준공을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소송에서 이긴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사항이 비일비일해요. 그러니까 매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면 되게 힘든 게 이런 변수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변수.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보세요. 내가 대지 30평을 샀어요. 작은 땅일수록 이런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면 필터가 작으니까 측량의 오차가 큰 거죠. 지적 측량은 기존의 건물을 먼저 철거를 한 다음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으면 측량이 불가해요. 이거 다 건물이 막혀 있어가지고 측량점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철거가 우선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측량을 하면 옆집 건물이 2평을 먹었네.
두 평을 먹었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아니, 두 평을 먹으면 내가 대지가 30평인데 두 평을 먹었으니까 소송을 할까요? 28평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소송하면 이제 점유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점유가 먼저입니다. 건물을 이 사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지어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측량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 땅으로 정리시킨다. 판사가 땅을 잘라주는 거야. 야, 땅 줘. 돈 줘. 그동안 너 30년 점유했네? 30년 사용료 줘. 그 뭔가 줬는데 이게 적자인 거야. 땅값이 얼만데 두 평이 얼만데 두 평이 28평이 28평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집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초정 소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초정 소송을 하시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용료, 사용료랑 땅값을 받지만 결국은 필지가 분할돼서 28평을 주는 거죠. 28평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신축합니다. 신축합니다. 두 평 먹었네. 그럼 건물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했는데 변경하면 되죠. 약간 줄여서 줄이는 게 아니죠. 어차피 건폐율은 60%, 30평을 그대로 놔두고 건폐율 용적률 정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얘기 안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 이 사람이 내 땅 먹었으니까 너 땅을 대지로 변경해서 28평으로 허가를 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짓습니다. 넘었으니까 아니 제가 건물을 철거하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피해서 질게요. 건물 위치를 약간 미룰게요. 50cm 미룰게요. 피해서 질게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다 찾아 먹습니다. 주차가 걸리면 안 돼요. 주차가. 대지는 연기지만 건물에 이게 주차 걸리잖아. 걸리면 안 되잖아. 그 주차 방향을 일로 하든지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축합니다. 조용히 신축하세요. 좋아. 건물을 졌어. 그럼 땅을 언제 찾나요? 옆집이 언젠가는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면 그때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축을 하면 내가 땅이 이렇게 건물이 넘어와서 점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짓는 거 불가합니다. 그냥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하는 거예요. 얘는 요 땅에 맞게 셋백해서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서 허가가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걸 긁어부스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송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물 잘려요. 그러시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대지 면적, 그 등기상의 면적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신축하시면 됩니다. 굳이 옆집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뭐 넘어오셨네요. 건물이 넘어오셨네요. 그냥 저는 알아서 그냥 질게요. 그냥 사세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물러설게요. 물러서서 그냥 제가 질 겁니다.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결론 정리할게요. 내 땅을 두 평 먹어서 신축집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건폐율 60%, 용적률 200%, 대지 30평에 대해서 그냥 짓습니다. 소송하면 제가 유리한가요? 불리합니다. 땅을 찾을 수 있나요? 당연하지요. 기다리세요. 옆집도 언젠가는 건물이 오래돼서 질 수밖에 없어요. 담이 넘어왔다? 상관없어요. 그냥 지세요. 결국은 신축에 의해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이 법이? 건축법은 하나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리해드렸어요. 정리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걸 해결해달라? 잘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